자, 개발 파트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443페이지 가십니다. 우리 기본서 가셔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에요.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우리가 민자 유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건설, 민간이 건설을 해요. 빌드. 건설을 해서 트랜스포, 정부한테 기부 체납하죠. 그래서 이전한다는 건 똑같은데, 오퍼레이트라는 거는 운영이에요. 직접 민간이 운영을 해서, 자, 수익형입니다. 수익형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리스를 줘요. 리스. 자, 리스를 준다는 자체는 임차를 하죠. 그래서 임대형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BTO 같은 거는 이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경우죠. SOC 사업, 항만 이런 거, 터널.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터널 같은 거 이제 지나거나 고속도로 지나면 통행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운영을 하고요. 자, 이건 학교라든지 우리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신축 사업, 그다음에 뭐 기숙사,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사실 군인 아파트 같은 거. 자, 이런 것도 나오면 BTL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 얘는 이제 건설 이전 운영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편법으로 버스, 택시, 터널을 지난다. 돈을 받기 때문에 투자비를 해소하죠. 자, 이런 식으로 수요 위험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수익은 또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뭐 그 순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전체적인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문제를 풀도록 하죠. 자, 그래서 개발 파트를 정리하는 걸 갖도록 하겠습니다. 435입니다. 가시면은 토지 취득 방식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환지하고 매수 방식을 묶어보세요. 자, 그래서 환지 방식이라는 자체와 매수 방식, 이게 이제 비교가 나옵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거든요. 예전에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서 자, 지금 이 법이 바뀌고요. 이 도시개발법에 통합됩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법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럼 우리가 갑돌이 땅을 대지로서 유용성을 놓기 위해서 이렇게 구획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걸 채비주로 걷죠. 그러면서 이것만 돌려줘요. 토지 소유자한테 이것만 돌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를 재분배한다고 하셨어야 돼요. 자, 한지 방식이 투기가 발생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사업 수행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매수 방식이라는 걸 쓰겠죠. 매수 방식이 이제 안산, 목동 신도시 개발, 그래서 판교까지 택지 공용 개발 사업을 갑니다. 그래서 택지 공용 개발 사업으로 이제 바꿔버려요. 전부. 왜? 투기가 발생하고 사업 수행 속도가 느리고요.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거든요. 그러면 갑돌이 땅을 수용해버리죠. 그럼 수용하면 수용 절차를 또 거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해서 일반적인 어때요? 환지 방식보다 지가를 좀 안정시킬 수 있고 기반시설을 또 충분히 갖출 수 있지만 초기에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죠. 자,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용 방식과 이걸 합친 것을 우리가 혼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혼합, 또 혼용 방식이다. 그렇게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재개발에 대한 시행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딱 두 가지만 이제 남았습니다. 자, 남은 게, 자, 432페이지 가시면은, 자, 432페이지 가시면은, 재개발의 시행 방법이에요. 재개발의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는, 자, 보수개철로 암기하시는데요. 보수개철. 그래서 가장 소극 쪽에서 가장 적극적입니다. 자, 그럼 보존과 수복이 기준이 됐었는데요. 자, 보존이라는 것은 노후 불량화가 안 됐어요. 제거할 게 없습니다. 사전에 방지를 하는 거예요. 사전 나온 보존 찍고요. 자, 수복이라는 것은 제거할 게 생겼죠. 그럼 노후 불량화에 대한 요인만 제거한다. 요인만 제거 나오면 무조건 수복입니다. 그다음에 개량이라는 것은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데, 자, 정비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확장, 개선, 첨가니까 혹시라도 개선 나오면 개량 찍고, 철거는 쉬워요. 완전히 제거죠. 완전히 제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정법이라는 게 나와요. 자, 2차 과목을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도정법이라서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자, 이거는 극히 열악을 찍으세요. 극히 열악.
물론 단독 다세대가 나오겠지만 그건 뭐 거기까지 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재개발이에요.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재개발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상업지, 공업지도 들어가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은 딱 공동주택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에 대한 우리가 공동주택만 나올 거예요. 공동주택. 자, 이건 기반시설이 양호한 거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열악 나오고 상업지, 공업지 나오면 재개발이다. 그렇게 맞히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개발 파트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우리 문제 천천히 보도록 하죠. 287페이지 가시면은, 자, 그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데, 23번, 자, 287페이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이 오는 것은. 자, 1번요. 공공은 우리가 1섹터하고 2섹터가 민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3섹터를 얘기합니다. 다 지워주세요. 그래서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를 내서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3섹터가 되고요.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요 순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자, 2번에 준공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죠. 빌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유하고 있는 시설 수익을 가진다는 자체는 오퍼레이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퍼레이트고, 그다음에 마지막 귀속된다는 것이 T죠. 그래서 BT가 아니라 BOT가 되겠고요. 자, 3번 갑니다. 3번은 준공 빌드, 이전 트랜스포, 그 다음에 L이니까 임대죠. BTL이 되겠죠. 4번은 준공 귀속 운영입니다. BTO가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트랜스포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준공 소유 운영은 BOO가 되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앞쪽에 잠깐만 넘어가 오셔서 우리가 안 풀었던 거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앞쪽으로 넘어오시면은 뭐 277페이지 가시면 3번 TD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흔히 발견되는 거는 토지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이 지금 도정법이 나왔잖아요. 작년 문제인데 열악 동그라미. 열악이 나오면 무조건 재개발입니다. 1번 재개발 사업이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자, 우리 9번 문제입니다. 페이지 280페이지. 토지정책 수준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2번 밑줄. 초기 막대한 토지 구입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이거는 매수죠. 자, 이거는 환지가 아닙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토지를 매수하여 환지했다. 혼합한 거는 전면 매수가 아니라 혼합 방식이 되겠죠. 자, 12번의 정답 3번. 자, 13번 갑니다. 자, TD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이건 틀린 것은 개발권을 양도해요. 그래서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양도해서 보존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7, 18 같은 건 이제 상식이거든요. 자, 17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고하기 위해서 대출기관 시행사의 신용 위험을 낮추는 것이다. 틀린 것은 4번 대출 심사의 조건을 완화시킵니까? 좀 더 강화시켜야 되죠. 그래야지만 대출기관의 대출 위험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18번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시행사 또는 시공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은 부실공사자에 따른 책임 위험만 관리할 수 있지 나머지는 못해요. 특히 4번을 주의깊게 보세요. 자, 행정의 변화에 대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또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거죠. 자, 19번. 자, 환지 방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4번. 자, 좀 전에 환지 방식은요. 자, 사업 후의 개발 토지 중에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에 제한 토지를 당초에 토지소유한테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재분배한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자, 그렇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불량화 요인만 제거한 건 수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8번입니다. 자, 28번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 자, 밑에 준공 귀속 운영은 BTO죠. 자, 그것도 놓치셨으면 터널이 나옵니다. 자, 버스와 택시와 터널 지나서 이용료를 징수하죠. 그럼 요거는 28번의 정답은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 갑니다.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 방식에 분류할 때 다음 설명의 개발 방식은 자,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주한테 재분배했어요. 환지 방식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방식이고요. 30번입니다. 자, 30번엔 5번이 들었어요. 자, 5번을 가시면요. 우리가 교재 291페이지 문제집 30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할게요. BTO가 아니라 BTL이에요. 자, 민간이 개발 사업의 시설 소유권을 빌드. 자, 준공에다가 B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공공 기속. 기속에다가 T라고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시설 관리 운영을 가지며 공공 그 시설을 임차동을 합니다. 임차는 L이라고 적으세요. BTL이죠. 정답은 5번이 틀렸죠. BTO가 아니라 BTL. 자, 31번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감정평가 나왔던 건데 아까 유사했죠, 문제가. 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시설 준공 빌드 귀속 트랜스포 운영 BTO. 도로나 철도 나왔죠. 자, 이건 BTO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넘깁니다. 자, 34번입니다. 페이지 293. 다음은 해당의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뭐냐? 자, 첫 번째 줄. 자, 기숙사 나오면 이건 BTL이에요. 그 준공, 그 다음에 귀속, 임차니까 이건 BTL이다. 정답 3번. 자, 35번. 자, 아파트 개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건 이건 굉장히 상식이거든요. 인허가 시 용적률 증가하게 되면 긍정적이죠. 근데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대출이자가 상승, 초기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부정적이다. 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쪽에 나왔던 게 나왔어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 3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 밑줄 행정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됐다는 건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나왔던 문제고요. 38번 갑니다. 295, 38번. 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 보기에 들어갈 것은 기억. 자, 준공이 있고요. 두 번째 줄 기속. 그 다음에 임차 있습니다. BTL이고요. 니은번 준공이 있고요. 귀속 있고 운영 있죠. BTO니까 정답은 4번만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거 4번. BTO는 터널이나 고속도로 나와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에 대한 신축 사업이니까 4번이 BTO가 아니라 BTL이 된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관리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론은 나온다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한 두 문제나 한 문제인데 한 문제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465페이지 가셔서 부동산 관리로 가겠습니다. 기본서. 자, 관리라는 건 유지 활동이에요. 내부적인, 그래서 어떤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요.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은 도시화, 건축기술 발달, 부재 소유자의 요구는 자, 어때요? 다 위탁 관리를 나타나게 한다. 자, 그러면 467, 466,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체에 따라서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딱 두 분입니다. 자, 부동산의 관리로는 우리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이 저랑 처음에 이제 보실 게 부동산 관리론에서 한 문제, 두 문제인데 일단 그 분류를 한번 가볼게요. 분류. 자, 부동산 관리의 분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복합 개념이라는 게 나와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에 대한 분류다. 법경계죠. 자, 이게 광이라면 법률적인 게 있어요. 법률적은 관리. 우리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민법에서. 보존 관리가 법률적인데. 자, 얘는 계약이 나오면 무조건 법률적입니다. 계약, 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 관리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를 얻어야 되니까 순수익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가 인력관리라는 게 출제가 돼요. 자, 인력관리. 자, 인력관리라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킨 건 경제적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기술적 관리는 낼 거예요. 자, 그래서 기술적 관리는 유지관리라고 합니다. 가장 협의죠. 그러면서 얘랑 어떻게 바꿔내냐. 얘는 물리적 하자나 기능적 하자라는 걸 냅니다. 자, 그래서 건물이 금이 갔어요. 그럼 물리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고장이 나면 기능적인 하자죠. 그런 하자 유무를 따지는 거는 기술적을 찍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 기능적이라는 게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는데 이 기능적은 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자, 우리가 이렇게 부지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배치되면 배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지가 너무 넓거나 좁거나 아니면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기능적 하자가 나타나는 기능적 감각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기술적 관리를 잘해야 되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이 나눠서 나온다 그랬죠. 토지는 경계 측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29번지와 30번지의 갑돌이와 을돌이가 하는데 얘가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신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 측량이라는 것은 측량사가니까 이건 기술적이다. 자, 건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가 4가지가 나옵니다. 건물은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위생은 청소 관리를 얘기를 하고요. 청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설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비라는 거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그럼 기구를 또 운전, 보수 같은 걸 해야 되죠. 정비 같은 거. 자, 보안이라는 것은 이 안이 안전대책입니다. 안전대책. 그래서 화재보험이나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요. 자, 보존이라는 건 현상을 유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위설안전이라고 암기하려 했죠.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설은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복합 개념은 완벽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역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영역이라는 건 섹터예요. 어디까지 볼 거냐. 자, 그래서 갑돌이가 굉장히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럼 얘만 전반적인 전체적인 걸 다 관리해 주는 거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AM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우리가 적극적 관리예요. 그래서 자, 자산 관리는 지읒 들어가니까 적극적이죠.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얘는 장기 전략적으로 똑똑한 애를 데리고 와야 돼요. 자, 그래서 똑똑한 애가 법적인 거와 세금, 평가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매입 매각,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포트폴리오 관리,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관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재투자, 재개발. 자, 어때요? 우리가 리모델링은 시설이지만 이걸 투자 의사결정해야 되면 경제적 우리가 자산 관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 관리하지 못하니까 부동산 관리자를 둬요. 영역이 좀 작겠죠. 그래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럼 부동산 관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만 관리해요. 그래서 얘는 그 예제는 절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활동이라고 해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를 한다. 이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재산 관리예요. 자산과 재산은 좀 틀리죠. 이렇게 해서 그냥 임대차 활동을 한다. 그럼 얘는 걔보다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러면서 외주를 줘요. 자, 외주를 주면서 에너지 관리 같은 걸 맡기죠. 에너지. 그러면 청소 같은 거 하니까 맡기면 자, 좀 신경질 내요. 왜? 그래서 외주와 에너지 관리가 시설 관리입니다. 단순한 업무죠. 그래서 이건 FM이라고 해서 자, 시설 관리는 조금 소극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CO 들어가니까 소극적이다. 그래서 아까 얘가 봤던 위설 안전에 다 들어가요. 얘가. 그래서 얘는 위생, 청소, 설비, 기구 보전, 운전 보수, 보안, 안전대책, 그 다음에 보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외에 들어가면 무조건 시설 관리 찍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보통 자산과 시설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제를. 자, 그래서 영역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주체입니다.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 자아 관리가 되겠죠. 자, 자아 관리를 직접 관리, 그 다음에 자치 관리, 자연 관리라고 들어가거든요. 자, 이건 다 지읒 들어가니까 자아 관리다. 가장 오래된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가장 전통적인 관리죠. 근데 우리가 위탁 관리 필요성이 도시와 건축기술 발달 부재 소유자 요구는 위탁 관리를 하게 해요. 위탁 관리가 가장 진보된 현대적인 방식이죠. 그렇다면 중간에 혼합 관리가 있습니다. 자, 혼합은요. 자, 일반적으로는 법률과 경제는 자기가 하고 기술적은 외주를 주지만 반드시 아니라 바뀔 수도 있죠. 합친 게 혼합이라고 나왔고요. 그럼 일부 내가 하고 남한테 맡기니까 단점이 노출됩니다. 단점은 책임 소재가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책임 소재가 자, 불분명합니다. 분명하다고 하면 안 돼요.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불이라는 게 꼭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얘는 가도기에 채택되기 유리합니다. 자가, 혼합, 위탁으로 하죠. 자, 그러면 자가와 혼합이 반대. 요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가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니까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됩니다. 소유자의 지휘 통제력이 강하고요. 종합적인 관리가 또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단점은 타성에 적기 쉽습니다. 근데 위탁은요, 타성을 방지할 수 있죠. 이 위탁은 단점은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안 되고 소유자의 통제력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적인 관리가 좀 어려우며 전문적인 업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문제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세 가지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로 가서 천천히 간다면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자, 298페이지 1번입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 인력 관리를 지원한 계약은 경제적이 아니라 법률적이겠죠. 자, 2번. 경제적 관리에 해당하는 건 옳은 것은 2번이 정확합니다. 순수익이 나오면 경제적입니다. 자, 1번. 소유권은 법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유지보수 계량은 이건 기술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물리적 하자 기술적. 그 다음에 거래 활동의 최대이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동산 활동은 거래가 아니라 소유 활동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3번에 이제 배표를 쳐놓으시는데, 자, 부동산의 유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적이에요. 시설 장비에 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 유지 계획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게 예방적이죠. 그래서 일상적은 늘 한다. 대응적은 사후적이고 수정적인데 예방적입니다. 자, 그럼 수정적이라는 대응적은요, 그때그때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미리 예방하는 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적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5번 갑니다. 부동산 관리의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관리 방식에서 아까 자가와 위탁이 있는데 기밀 유지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위탁 관리보다 자가 관리가 더 유리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4번. 호남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이나 불분명 단점이 있다. 자, 7번. AM이죠. 어셋 매니지먼트, PM, 그다음에 FM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는 거. 시설은 아까 위설 안전이잖아요. 왜? 에너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자, 위생, 청소 관리입니다. 그다음에 설비, 운전 보수, 방범 방지 보안. 그러면 우리가 2번 부동산 매입 매각은 자산이니 2번이 정답이다. 자, 8번. 부동산 관리를 외부의 전문가의 집단에 위탁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틀린 거. 당연히 단독주택 자가 소유 비중이 확대된다는 건 이건 자가 관리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거죠. 자, 펀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간접 투자 방식이잖아요. 오피스 빌딩 투자 증가라든지 투자회사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우리가 자기관리회사 때 맡길 수 있죠. 연기금의 오피스 투자, 이런 것들은 외국계 펀드는 다 위탁 관리입니다. 정답은 5번. 자, 9번. 부동산 관리에서는 틀린 것은 4번. 여러분들, 리모델링은 시설입니다. 투자 의사결정에 들어갔으니까 시설이 아니라 자산 관리가 된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부동산 관리에 틀린 거. 2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과 부지의 부족은 기능적 하자에 대한 감소예요. 자, 이건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거는 기능적 하자니까 경제적이 아니라 기술적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11번 갑니다. 다음에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관리는 유형은 포트폴리오 관리,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 재투자, 당연히 자산 관리 1번이 정답이죠. 자, 12번 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네요.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하고 인건비 절감할 수 있다. 직접 자치관리, 자관리 아니라 위탁관리를 고쳐주고요. 자, 13번 틀린 거. 자, 3번. 자, 사전적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그럼 사전적이 유지할 때는 대응적이 아니라 예방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 시설 등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은 대응적이다, 예방적이다.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이죠. 혼합 또 나왔네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기 때문에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 소재가 분명하니라 불명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17번 갑니다. 부동산 관리의 설명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자,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는 경제적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고쳐주시고요. 자, 15번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15번은 다 볼게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304페이지입니다. 1번. 자, 자산 부채는 뭐예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법률이 아니라 이건 자산에 대한 관리니까 이 법률보단 우리가 경제적 관리로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유지활동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외부적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자, 유지는 내부적인 행위예요.
유지. 그럼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죠. 그래서 양호한 상태로 지속하는 것이다. 자, 3번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 용어 정리만 가져가세요. 생애 주기 비용이라는 것은 어때요? 초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비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생애 주기 비용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5번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위설 안전이었죠. 그럼 설비, 기계 운영 보수, 이게 설비죠. 유지 관리는 이건 시설이 되겠고요. 오히려 시장 및 지역 경제를 분석한다든가 경쟁 요인 이런 것들, 자산 관리. 정답은 3번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넘겨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자, 306페이지. 다음은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관리 방식은 자, 소유자의 의사능력, 지휘 통제력이 발휘돼요. 작아네요. 더 깊숙하게 갑니다. 기밀 유지가 유리합니다. 작합니다. 자, 이 업무 행위에 안일화가 초래되기 쉽다는 것은 타성에 적기 쉽다는 건 작합니다. 전문성이 낮다, 작아. 5번 직접 관리가 되겠죠. 자, 20번이 감정평가 시험제인데요. 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자, 시설 사용자나 사용 관련된 타 부분의 요구의 사항이 부응하는 정도 소극적 나왔습니다. 소극적 시효 들어가죠. 그러면 시설 관리가 되겠고요. 자, 이건 아까 기술적 관리 들어가니 재산 관리가 아니라 시설 관리가 되겠다. 그렇게 보시고요. 21번 별표. 이거 적중 문제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자산부채 나왔어요? 자산부채에 대한 게 나왔으면 이거는 시설보다는 적극적 나왔으면 이건 자산관리죠. 시설 나왔다고 시설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자산부채 적극적. 2번이 정답이죠. 자기관리는 어때요? 입주자와 소통 측면에서 위탁관리에 유리한 측면이죠. 그래서 지휘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입주자와 소통 측면에서는 위탁관리보다 유리하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위탁은 자기관리에 비해서 기밀유지가 유리할까요? 불리합니다. 자, 혼합관리 또 나왔네요. 자, 이 자기관리 리치에 비해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의 파악이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건물이 고층화 대규모화돼요. 그 위탁관리를 낳게 하겠죠. 자가에서 위탁관리 바뀌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가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5번입니다. 위탁관리는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밀유지 장점이 있다? 기밀유지 측면은 자기관리 방식이 유리하죠. 위탁관리는 기밀유지 측면에서는 자기관리보다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다, 장점이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23번 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은 또 나왔네요. 포트폴리오 관리 및 분석, 그 다음에 투자의 위험 관리, 재투자, 재개발 과정은 자, 이거는 자산 관리가 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4번은 우리가 요게 이제 30회 때 나왔던 건데 비율 임대차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자, 이제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299페이지 가시면 자, 4번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요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파트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기본서 어디를 할 거냐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리의 분류가 아니라 관리 활동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472페이지 피셔서 472페이지 임대차 활동에 부동산 관리 활동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의 제목은 부동산 관리 활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 활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299페이지 4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관리 활동은 우리 어때요? 임대차 활동이라는 게 있고요. 임대차 활동에 대해서 임차자 선정 기준, 유형, 특히 비율 임대차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유지 활동이라는 건 일상적, 예방적, 대응적은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이라는 것은 임대료 손실보험이라는 게 한번 나왔긴 했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또 건물에 관한 관리는 건물의 생애 중이하고 건물의 내용 연수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잠시 우리가 하고요. 다음 시간 부동산 관리 활동에 들어갈 건데, 자, 법경기라는 세 가지에 대한 복합 개념과 그 다음에 자, 영역이라는 AM,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특히 자산관리와 시설관리 얘가 바꿔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혼합관리는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과 자가관리, 위탁관리의
그 비교를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부동산 관리의 분류까지 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관리 활동에 대해서 페이지 299페이지 4번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가시죠.